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수영장 물화학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교육청 국공립 그러니까 교육청 그 생존 수영장인데 어린애들이 수영을 하는데 그 시멘트로 추정되는 물질이 나와가지고 두통, 뭐 구토 이런 걸 호소해서 이제 교육청에서 그 수영장 생존 수영장 그 수질을 검사하니까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다 이제 뭐 머리도 아프고 구토도 호소하고 그래 엄마들이 이제 뭐 서로 이제 공유하면서 이제 수영장이 이제 문제가 돼갖고 그걸 세웠는데 물을 다 빼보니까 뭐 시멘트로 추정되는 게 막 흥건하게 있는 거예요. 그 MBN 뉴스에 나왔는데 7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부산교육청 그 생존 수영장인데 그래서 그 이제 원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이제 그런 시멘트로 추정되는 게 생기냐면 이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래요. 이 공기 중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있잖아요. 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물을 만나면 이게 녹아요. 예, 녹아가지고 물 속에서 이산화탄소가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물에 반응해서 녹으면 탄산이 이온화돼요. 그래서 이제 이온화가 되고 물에는 칼슘이 있고 마그네슘이 있고 다양한 광물들이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칼슘도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되어 있고 뭐 마그네슘도 이온화가 돼서 녹아 있고 특히나 이제 지하수 같은 경우는 물에 광물질이 더 많겠죠. 그 다음에 계곡물 같은 경우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온화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은 탄산 이온하고 칼슘 이온하고 만나면 탄산칼슘이 돼요. 탄산칼슘이 석회고 시멘트거든요. CaCO3 예, 탄산칼슘으로 돼요. 예, 이 탄산칼슘이 시멘트로 되는 추정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탄산 이온이 마그네슘 이온하고 만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탄산 마그네슘이 되는 거예요. 이제 결정체가 돼갖고 이렇게 이제 쌓이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물이 어떤 특수성이 있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데는 매질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해놨잖아,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매질을 안 쓰고 수영장 일반 뭐 건물에 쓰는 뭐 주방이나 화장실이나 벽체에 쓰는 벽 시멘트를 쓰면 우리 이 수영장은 물을 살균하기 위해서 쓰는 게 뭐냐면 염소를 쓰잖아요. 예. 염소를 쓰는데 그 염소가 알칼리 시멘트 벽 시멘트 줄눈에 쓰는 게 알칼리성이거든요. 이 알칼리를 부식시켜요. 그러면 세워라, 내워라 시간이 가면서 저게 이제 부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식 가루가 떨어져갖고 이게 또 결정체로 남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시멘트가 이렇게 또 쌓이기도 하고 또 그러면 거기에 물이 들어가면 콘크리트, 걔를 또 부식시켜요. 이 염소가. 예. 그래서 이 수영장은 타일 매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붙이는 접착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매지예요. 이렇게 매지. 예. 요즘 매지 있잖아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수영장 물에 대한 알칼리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80에서 120 ppm 이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 뭐 유지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도 칼슘 경도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200에서 한 400 ppm 되는데 그런 걸 다 맞춰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수영장 하시는 분들이 무늬만 전문가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면 그냥 전문가인데 다 무늬만 전문가예요. 이렇게 수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그냥 엉망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레인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뭐 인그라운드 이런 데는 관계없는데 어버브 그라운드 풀이라고 그러니까 지상 위에 있는 거 특히나 빌딩에 예를 들어서 1층, 2층, 3층, 4층, 5층, 뭐 6층, 7층, 8층, 9층, 10층 이렇게 이제 빌딩형, 뭐 호텔형 뭐 어떤 숙박시설, 관광 숙박시설 이런 데 층층마다 수영장 있잖아요. 그럼 수영장 드레인을 이중 배수를 해줘야 돼요. 그냥 뭐 육가 하나, 뭐 목욕탕 육가 하나, 뭐 드레인 육가 하나 딱 치면 마감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수영장 바닥 타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다지 먼저 콘크리트에다가 뭐 방수를 하고 뭐 액방하고 뭐 우레탄 비노출을 하고 뭐 고막스라는 걸 또 칠하고 뭐 왜든 간에 뭐 다 뭐 했다 쳐요. 뭐 방수 물 안 새기 위해서 우후 방수를 했다 칩시다. 뭐 아크릴 수지를 쌓고 방수도 하고 뭐 하여튼 다 했어. 다 갖고 이제 모래 시다시를 깔아서 그죠? 그러면 이제 유가를 설치해요. 어떤 거라도. 그럼 그 매지에서 세워라 내워라 되면서
이 염소가 매질을 부식시킬 건데, 그럼 물이 새요. 그러면 이제 시다시에 모래하고 시멘트하고 그 경량 콘크리트잖아요. 그걸로 이제 물이 이제 흥건하게 흥건하게 이제 당길 거예요. 계속 물을 뽑아보면 그 물이 나가야 되잖아요. 어딘가 드레인이 돼야 되는데 밑에 드레인층이 없잖아요. 그럼 그 염소가 방수에 있던 우레탄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세워라 내워라 되면서 막 세워라 내워라 막 시간 지나면서 다 부식시키는 거예요. 그럼 밑으로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1, 2년 전에는 안 샜는데 샌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호텔의 불편한 진실이 지금 다 그런 것들이에요. 뭐 유명한 호텔들 에라 나갖고 물 때문에 크레인 걸린 데도 많고 수영장에 매지 저런 데에서 부식이 돼갖고 막 아이가 손을 하니까 뭐 시큼한 그런 뗏물도 나오고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수영장에 대한 제로 역학을 모르고 제대로 모르고 막 무늬만 업자들이 이걸 공사를 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수영장도 무조건 이중 드레인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부속이 국내에 파느냐 없어요. 안 팔아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이걸 만들어 쓰거든요. 이게 뭐 대량으로 뭐 사기도 그렇고 주문하기도 그렇고 현장에서 만들어서 그런 층층층 되는 데는 고층 빌딩들 그런 데는 다 이중 배수를 해줍니다. 예, 그리고 아마 이제 굉장히 고급 주택에 아파트에 사신다든지 아니면 일군에 있는 건설회사 관계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제가 지금 이중 배수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고급 아파트 다 이중 배수 하시잖아요. 지금 욕실하고 베란다하고 그래도 다 이중 배수해서 물이 매지 사이로 들어가면 밑에서 흘러나게끔 다 시방에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우리 수영장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영장 이게 물 화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깨끗하잖아요. 예. 물이 깨끗하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운영을. 그래서 수영장 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고객분들이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소장님, 지하수가 났습니까? 수돗물이 났습니까? 당연히 수돗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수돗물은 다 그냥 정제가 된 거잖아요. 예. 정수가 다 됐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물이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애견 풀빌라, 유아 풀빌라, 키즈 풀빌라 이런 데 지하수 쓰시면 지하수를 써도 관계없어요. 그걸 갖다가 정수 장치를 써 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하수 같은 경우는 경수예요. 물이 좀 딱딱해요. 그게 뭐냐면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강물이 많아요. 그런 걸 이제 경수라 하거든요. 그럼 그런 물은 연수 장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경수를 갖다가 연수로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연수 처리를 해갖고 하면은 또 괜찮아요. 근데 이제 도시에서 우리 수영장은 이게 순환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돗물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증발하는 거 말고는. 그래서 도시에서 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 쓰지 말고 수돗물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수질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염소 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염소를 안 쓰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잘 판단하셔갖고 그 수영장에 맞는 시스템 환경에 맞는 예를 들어서 애견이다 또 키즈풀이다 그럼 염소를 많이 안 쓰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오존이라든지 채소 UV 시스템이라든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수영장에서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은 주범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지금 시멘트로 추정되는 그런 게 이제 가루가 수영장에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하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버려요. 그걸 가역 반응이라 그래요. 가역 반응.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이 대기에 보면 이산화탄소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호수나 바다나 강이나 이런 데에 있는 물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먹어버려요. 그걸 가역 반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지구가 지금 이렇게 온실 효과가 그렇게 심하지 않게 이렇게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으면 이 물속으로 이산화탄소가 싹 들어와요. 그리고 없으면 물속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올라가요. 그걸 가역 반응이라는데 전체 지구 환경에서 차지하는 건 얼마 안 되지만 그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서 탄산칼슘이 되고 탄산마그네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이 물 표면을 교반시켜 주면 돼요. 이 물 표면을 교반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폭포, 예. 그 다음에 뭐 인피니티 풀, 인피니티 풀 같은 경우는 들어갔다 나갔다 낙차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럼 폭포를 설치해 놓으면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면서 이 이산화탄소, 이 물을 교반시켜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배출시켜 버려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공사를 할 때 보면 여유 배관들을 만들어 놔요. 그게 뭐냐면 이산화탄소 강제로 배출시키려고. 왜냐하면 공기를 불어여주면 되거든요. 물을 교반시켜서 생기는 게 버블이거든요. 그 버블을 강제로 지금은 이제 뭐 인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 이걸 몰라요. 왜 수영장에 버블을 여주느냐? 그건 모르신다고. 왜냐면 이 이산화탄소라든지 화학 반응을. 근데 세월이 이제 뭐 많이 오랜 이제 세월이 지나면 이걸 이제 알게 돼요. 분들이 이제. 왜냐면 과학이라는 게 이제 발달되고 정보가 이제 대칭이 되고 지금 뭐 정보를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외국 이제 대학교라든지 외국 논문이라든지 미국 수영장 학회 어떤 매뉴얼들을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만들어 놔요. 미국 기준으로. 예, 그래서 이제 공기를 불어넣으면 에어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이게 석회질이라든지 이런 게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멘트로 추정되는. 그래서 이제 폭포. 그 다음 실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실내 수영장이다. 실내 수영장이라면 실내 공기질이 안 좋으면 이산화탄소가 많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걔가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버려요. 맞죠? 그죠? 근데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계속 배출시키면 계속 배출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산화탄소량이 작아져요. 그럼 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끗하게 지는 거예요. 깨끗하고 시멘트로 추정되는 그런 석회질이 침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죠? 우리 일반 풀빌라 한두 개 일을 하시는 사장님께서 이 수질 관리를 하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pH 농도만 잘 맞춰줘도 돼요. pH 농도만. pH 농도를 잘 7.2에서 7.6 아니면 7.8까지 이 pH 농도만 잘 맞춰도 모든 게 해결돼요. 이 pH 농도가 틀어져서 알칼리가 되면은 거기서 또 스켈이 끼우고 막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이제 이렇게 작게 한두 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스펙트럼 짠 거 한 몇만 원짜리 사다가 pH 농도만 잘 맞춰주세요. 그리고 이제 물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증발돼요. 예, 물은 계속 증발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자동 수위 조절 장치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보충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물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특히 야외 수영장 같은 경우는 덮개를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바람에 의해서 또 날아가는 새 어떤 배설물, 낙엽, 이런 게 들어가면 저런 낙엽 같은 게 들어갔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화학 반응을 일으켜요. 그럼 물이 또 안 좋아지거든요. 예. 그럼 녹조도 생기고 바람에 의해서 날라오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 물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래서 물 관리를 할 때는 pH 농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걸 맞추는 데 신경을 써라. 그게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장비를 들여서 하는 방법도 많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좀 대규모가 있는 데는 일일이 예를 들어서 6개 이상 많으면 일일이 다 못하니까 그런 데는 좀 고급 장비의 힘을 좀 빌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수영장 이 물 화학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렸어요. 예. 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전화 와갖고 굉장히 이게 수질에 대해서 진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또 키즈풀 하시는 데에서 최근에도 전화가 많이 와요. 물이 썩는다, 우릉내가 난다. 예약은 많은데 이거 방법 없느냐. 근데 이제 제가 이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봐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원론적인 것만 저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시공하는 업체 이야기를 잘 해서 그렇게 하셔라. 그런데 업체는 연락이 안 된다. 소장님 와서 해주세요. 그러는데, 제가 들어보면 그런 데는 가도 저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여과기만 바꿔서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요. 이 물 화학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전화 오셨는데 제가 뭐 하여튼 뭐 방문을 못 드린 거는 정말 미안하지만 또 역지사지로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관리하고 또 해야 된 어떤 저를 믿고 맡겨주신 우리 저 건축주님도 많은데 지금 뭐 시즌인데 그분들하고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저는 모르는데 모르는 입장에서 제가 가서 그걸 손을 댄다는 거는 또 그게 또 뭐 옳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물은 기본적으로 이렇다. 그래서 이걸 알고 기본적으로 물 화학을 이렇게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